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또 좋은 종목 고르셔가지고 손실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데요. 자, 오늘도 8가지 특징주를 잡아서 가장 좋은 한 주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네. 그만큼 기분도 좋은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좀 괜찮은 종목들 여기서 발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대진표를 공개하기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또 안 올랐던 종목들도 오르고 또 계속해서 종목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에서 골라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8가지 종목이 들어있는 대진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화요일장 이상형 월드컵의 8가지 종목입니다. 8강 1라운드에서는요, 네, 현대차, 그리고 오늘 기아, 실적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공고우먼 그리고 하림이 있는데요. 공고우먼은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하림은 이제 닭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죠. 네, 이 두 가지도 좀 면밀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8강 3라운드에서는 약간은 다릅니다. 반도체 쪽에서 TCK가 들어와 있고요. 또 게임주, 오랜만에 보입니다. 펄어비스가 3라운드에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삼천당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인데요. 말 한마디에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오늘 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8강 첫 번째 라운드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 언제 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완성차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두 종목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클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야. 속을 많이 썩이기도 했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더 차트를 멀리 보면 네. 굉장히 오랜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제는 가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맞아요.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네. 돼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원위치를 할 수 있을지 여부까지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시는 동안 완성차와 관련해서 좀 묶은 거기 때문에 이 긴 조정의 구간 좀 뚫고 위로 좀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적도 좋고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예. 올라야죠. 네, 올라야죠. 제가 항상 예. 저는 포트폴리오에 현대차는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그때 한번 3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올해 이제 그 뉴욕 그 모터쇼부터 작년에 프랑크푸르트 이제 모빌리티 쇼에서도 전기차가 좀 대세가 강했는데 네. 특히 국내차 현대차 이제 EV6라는 그 차가 상당히 호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기아차 거. 네. 아니, EV6. 그러니까 EV6. 아이오닉스 EV6하고 예, 두 예. 개가 좋았죠. 예. 네네. 워낙 두 개 그것이 회사에서 만든다 보니까. 대표 전기차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우리 기술이 상당히 앞서고 있고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이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좋은데 중요한 거는 불모지 우리나라 자동차의 불모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는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면 한 대도 못 판다는 무덤이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중국 아니었어요? 일본이죠. 일본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워낙 자동차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내 현대 기아차는 거기서 하지를 못해요. 의외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불모지 시장에도 우리 국내 현대라든지 기아차들이 일단 진출했다고는 보더라도 상당히 큰데 네. 저는 현대자동차에 그때도 방앗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공장의 공장 규모라든지 공장의 위치를 보면 네. 그걸 너무 글로벌적이에요. 두 기업 다요. 두 개 되었다. 어.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죠. 네. 중국에도 있죠. 체코에도 있죠. 인도에도 있죠. 터키도 있죠. 브라질 있죠. 러시아 있죠. 그 다음에 또 엄청 기아 같은 많네요. 경우에는 네. 저 조지아 미국에도 있고 슬로바키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호주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지에서 생산이 바로 가능하다. 자, 이제 그 이서부터 이제 공상을 머리를 써야 되는 예, 거예요. 예. 네. 애플카가 혹시 자동차에 이제 2025년 진출하게 되면 네. 바디라든지 셋이라든지 기초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현대차와 손을 잡기 딱 좋은 구조예요. 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자, 예. 자체가 아니라. 예, 공상입니다, 공상. 내피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공장들이 팩토리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네. 이점이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지금 사실은 코리아 리스크라고 해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네. 우리 미국의 뭐 포드라든지 뭐 GM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장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술력 봤을 때는 앞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호흡으로 길게 가야지
지금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게 뚫을 수 있을까? 나는 사실 불투명하다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지금 원자재 인상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강성 노조예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련된 게 엄청 크기 때문에 매년 하더라고요. 예, 항상 매년 하죠. 예. 뭐 어차피 뭐 축제라고 이제 보야 되겠죠. 정기적인 그런 그냥 행사죠, 행사. 행사다. 예, 행사죠. 예.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우리 국내만이 가지고 있는 악재 부분이 있어요. 그게 노조다. 예,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철판이라든지 강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료값 인상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하반기까지 좀 뭔가 이렇게 재구실이 되지 않으면 네. 쉽사리 뚫기는 힘들고 오늘은 이제 1분기 이슈가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현대차가 살아남았던 이유도 네. 1분기에 이슈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현실로서는 조금 돌파하기는 힘들다. 네. 그럼 지금이 제일 낮은 때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렇죠. 저가라. 왜냐면 지금 너무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예. 환율, 예. 원자재 수급, 그다음에 노동력, 코로나 모든 게 이 세 개가 다 끝나야지만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앞서 나가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 세계 시장에 이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좀 전초적 기지가 일단 마련되겠죠. 또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기아차가 옛날에 앙드레 아가씨가 옛날에 나와서 한참 SUV 소렌토로 시작해서 유럽에 상당히 많이 팔았었거든요. 테니스 선수요? 네, 그래, 그렇죠. 아, 옛날에 아. 처음 이제 광고할 때. 아, 네네네. 네, 광고 시장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윈블던 테니스 대회 보면 우리나라 기아, 현대차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죠. 무슨 스포츠가 많이 형성이 돼야지 그런 광고 시장에서도 간접 광고가 상당히 큽니다. 나름 그것도 리오프닝이네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그렇군요. 언제 끌릴지는 해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항상 작년도 그랬습니다. 하반기면 되지 않을 건데. 근데 좀더 올해도 길어져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은 이 앞으로의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잠깐 조정 구간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매크로 환경과 이제 반도체 수급에서 좀 많이 막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ING죠. 네, 지금도 ING이고 반도체 네. 수급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자동차 생산에 대한 앞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가 아직도 시장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려감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이 자동차 주들을 매수를 할 때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근데 어쨌든 앞으로의 환경을 본다면 점차 나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로막고 있는 거는 이 매크로 환경과 반도체 수급난은 여전히 존재해 있다. 네. 예, 근데 궁금한 게 반도체 부족,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 근데 실제로 오늘도 어제도 그랬지만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뭐 사상 그렇죠. 최대 실적 이러니까 네네. 과연 그게 악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악재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기아와 현대에서 그거를 잘 해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일을 잘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뭐 거군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여기서 축소를 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보태고 그런 거를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해지를 잘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랬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운영의 묘가 있군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지금 타이밍에서 풀리게 된다면 뭐 자동차가 잘 팔리게 될 거라는 건 이제 사실이지만 네. 점점 지금 금리 인상과 긴축 우려에 따라서 소비자의 그런 소비자의 그 구매 심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소비자 심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풀리면은 그 타이밍이 안 맞게 된다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좀 타이밍이 좀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다 네. 중고차를 사버리거나 그래버리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지금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이제 전쟁 승리 선언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크립톤이라든지 네. 그런 내운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빨리 이제 해결이 되어야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완성차는 결국 중고차 시장 진출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고차 시장으로 진출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중고차 시장을 파괴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크기를 캐파를 키울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찌됐든 실적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가 차종 그리고 전기차죠 결국에는 네. 전기차의 그 오늘도
지금 EV6가 기아가 이제 유럽에서 2등을 차지했다고 해요. 테슬라 이어서 2등을 차지했다고 하는 근데 그런 1, 2등 차이가 네. 격차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좋다. 심지어 EV6는 중고 가격이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신차보다 더 비쌀 때도 있었기 아, 때문에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어차피 신차를 구매할 수가 없으니 이제 해도 뭐 1년 몇 개월 기다리라고 하니 그냥 중고차를 더 비싸게 사겠다. 그 정도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중고차 그 아반떼가 그렇잖아요. 약간 네. 중고에서 일부러 아반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아, 그렇죠. 그러한 원리처럼 지금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감이 주가에는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매크로 환경은 전반적으로 악재에 지금 해당하지만 네. 그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게 없는 그런 기아와 현대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정 구간을 언제 끝날 것인가 한다면 저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끝나야 되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약간 하반기도 약간 불투명한 거네요. 그러면. 네. 자, 그럼 어쨌든 김영우 전문가, 우리 최인호 전문가 모두 다 주변 환경, 그러니까 자동차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장기 투자로 봤었을 때는 기노브론 괜찮다라는 쪽으로 비슷한 의견을 좀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전문가들도 종목을 좀 골라서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현대차하고 기아. 솔직히 탄력은 기아가 더 좋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 더 좋으세요? 저는 현대차로 현대차. 가겠습니다. 최인호 네. 전문가는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 못 가서 현대차인 겁니까? 아니면 기아는 그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인호 전문가? 그냥 현대차입니다. 그냥 현대차? 무조건 대장을 가야죠. 대장으로 가자고요? 대장을 가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설명할 거 더 없겠네요. 왜냐면 시장이 좀 이렇게 뚫지 못하는 이런 악재 장세 속에서는요. 네. 일단은 기댈 수 있는 곳은 좀 대형주예요. 대형주에서도 좀 뭔가 이슈가 좀 이렇게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하반기에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그리고 좀 뉴욕 모터스가 며칠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도 봤을 때도 일단은 큰 데로 가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그는 알아서 잘 가야 되겠지만 네네. 사실은 시장이 뭐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미 증시가 그냥 하락하면 동반 하락하는 게 지금 국내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시 현실 자체가 네.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기관과 개인 매수세, 매도세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매도세들이 또 조금씩 또 기관들이 빠지니까 이는 악순환이 생기면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많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사실은 저는 더 좀 불안하고 좀 안타까운 거죠. 좀 더 이제 실전에 가까운 좀 그런 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네.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오늘 그 UAM 관련해서 네. 또 움직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UAM을 하는데 제가 알고 기아차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뭐 현대차도 나은 겁니까?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네.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같이 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성장성 부분에서 있어서 저는 이제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네, 로봇. 로봇 네. 회사를 인수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좀 점수를 더 많이 플러스를 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UAM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누구든지 지금 기술력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결국에는 실현이 될 건데 뭐 드론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 하늘에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현대차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현대차하고 기아 두 전문가 모두 다 현대차 쪽으로 그리고 종목의 크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골라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과는요? 자, 현대차, 기아. 기아군요. 비슷비슷한데 네, 기아를 골라주셨어요. 네네. 기아가 53%로 좀 더 득표율이 많은데 네. 우선 현대차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 아쉽긴 한데 김영우 전문가님만큼 좀 잘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88,000원 전고점 부근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거기까지는 올라왔다가 다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네네. 이제 박스권을 다시 그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완화가 되고 금리 인상 이 시즌이 끝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소비에 네. 대한 그런 위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쉽게 말해서 자동차도 대출을 많이 해서 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리가 되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에서 소비적인 측면은 약간 위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시즌에는 저는 다시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금리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크겠네요.
네,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는 88,000원으로 전고점 수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선은 현대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8강 두 번째 라운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공구우먼. 아까 미나 앵커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의류 쪽입니다. 여성 네. 빅사이즈 의류가 되겠고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자, 그리고 하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두 종목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좀 결도 다르고 매력 네. 포인트들도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구우먼 그리고 하림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지 투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쪽은 여성 의류고요, 한쪽은 닭입니다. 닭. 자, 닭. 두 종목 중에 하나 네. 보겠는데요.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도 치킨 없이 못 살아가지고 아. 네, 저는 하림입니다. 조만간 한번 한마디 하셔야죠. 자, 최현우 전문가는요? 지금 하림이 지금 요즘에 간편식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요? 라면부터 시작해 짜장면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원래 뭐 하림을 좋아했지만 오늘은 공구우먼이 워낙 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트렌디한 일단 패션에 맞추어서 이게 봄에 또- 맞추어서 예. 이 매출이 항상 물도 들어오면 노를 젓듯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구우먼이 상승세 때 단기로 치고 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두 종목 다 좋지만 지금 물 들어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자, 네. 그 물이 얼마큼 좀 들어왔는지 그리고 오늘 물이 왜 들어왔는지도 조금 좀 자세히 좀 맞아요. 봐줬으면 그 좋겠어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그러니까요. 것 같거든요. 예. 실적일까요? 네, 실적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이제 지난 해 매출을 470억 정도 벌었으니 이 회사가 사실은 하는 일이 엄청 사는군요. 뭐 시계 엑셀도 아니에요. 그냥 다 순전히 그냥 옷이에요? 옷이에요, 그냥. 예. 단순하게 옷만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패션 시장에서는 대부분 자파 액세서리가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옷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옷이 네. 뭐 그렇게 고가 의류냐? 그것도 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참 보면 그게 좀 대단하고 지금 이제 상장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맞아요. 예. 예, 지금 올라간 차트를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예, 23일이었습니다. 예, 상장일이. 예,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인덕션은 똑같아요. 인덕션이요? 저기서부터 계속 끌어올린 어째 뭐 관심과 거래량이 긍정적이, 거래량은요. 예. 순식간에 거래량이 좀 줄더라도 주가는 네.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짧게 들어가야지 괜찮 옷은 잘 갈 거야 기회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주가의 제일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상승세를 탈 때 이게 어느 때 진짜 내가 생각하는 저점에서 끝날 건지 그러니까 손저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올라간에 들어가 버리시면 대부분 살 때 대부분 다 물렸다는 말이 그 말인 거라.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딱 들어갈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월일평을 봐가지고 5일 동안 이제 거래량과 그 다음에 올라갔고 내려왔던 이제 그 근사치를 정해서 이 예, 지점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지정가를 매수를 하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점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짧게 수익 늘리기엔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모멘텀이 있는데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네, 이런 팁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하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단 두 종목 모두 저라면 이제 두 종목을 고르라면? 네, 고르라면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는 안 고를 것 같아요. 일단은 두 아, 종목 두개 모두 다요? 진입을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지금 공통점이 모두 네. 단기적인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유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에 따라서 그 유통업을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유통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폭탄 돌리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요?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안 룰렛을 돌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림이라든지 공구우먼 둘 다 지금 테마적인 부분이 좀 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구우먼은 물론 실적이 지금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테마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근데 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곡물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료. 네, 사료 테마주들이 네네. 굉장히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곡물주들이든 육계, 뭐 사료주들 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모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진입을 해야 되나 싶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그냥 손절가 확실히 잡고 보고 싶다면은 그냥 하림을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조정 구간 한 고점 대비 50% 조정 라인을 닿았을 때 매수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입 타이밍이 50% 지금 가격보다 50% 깎였을 때. 네, 보통 이제 대형주들 네네. 조정 구간 잡을 때 보통
저점에서 고점 구간 대비 50%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급문도 실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이 왔을 때 50%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밀한 팁까지 이렇게 잘 잡아주셨어요. 네. 네, 2라운드에서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모두 엇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네,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공구우먼 대 하림입니다. 공구우먼. 아주 단어가 떠오르셨죠? 네. 근소한 차이로 네. 공구우먼이 올라갔습니다. 52% 약간 앞서면서 맞췄는데요. 자, 그러면 하림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가격대를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가격은 이제 목표가 4,000원. 4,000원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냥 짧게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실 때는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거를 손절 라인. 네,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손절 라인 저는 3%만 잡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거의 지금 그러면 네. 3%면 그러니까 진입 시점에서 3%. 그러니까 그 진입 시점을 네. 제가 지금 뭐 잡아드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네. 사실 잡아드리는 것도 권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그냥 시청자분께서 진입을 하신 시점에서 3% 그냥 잡고 손절 라인 3%. 네, 그냥 미련 없이 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할인 좀 보수적으로 잡아주셨네요. 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뭐 3% 정도로 잡아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공구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 3라운드는 약간 다른 업종에서 한 종목씩 뽑아봤습니다. 지금 TCK 그리고 펄어비스가 3라운드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자, T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또 중국에서 검은 사막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 들어간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시고 우리 전문가들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네. 번씩은 산 한번 타고 등산 타고 한번 내려와서 네. 평지 좀 걷는 느낌이에요. 게임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그러게요. 같거든요. 네. 네. 암울하기만 했었는데 그러면 TCK 그리고 펄어비스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까요? 그쵸. 김영호 전문가님. 전 TCK입니다. TCK요? 네. 자, 최인우 전문가님. 네, 저 TCK입니다. 자, 같은 종목으로 모였는데요. 그럼 TCK와 관련해서 조금만 이따 들어보고, 그럼 펄어비스는 어쨌든 중국 쪽에서 파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게 마켓에서 1등하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 읽고 나왔는데, 네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걸 또 다 쓰면 엄청나게 또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는데 근데도 떨어졌어요. 네, 예.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 중국 흥행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대작이라고 지금 보시면 모르는 건 되는데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큰 거예요? 어느 정도가 큰지 감이 안 잡혀요. 큰 거죠. 네, 4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큰 거. 네,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당연히 네. 크고 네. 거기서 이제 실적을 누가 이제 쪼개서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뭐 파노도 지금 풀린 상태에서 이 펄어비스는 중국에서 매출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허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게임 섹터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이게 집중을 받을 때 한 번에 그 섹터의 수급이 한 번에 이렇게 몰려서 그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펄어비스 개인적으로는 매출도 잘 내고 계속해서 잘 가겠지만 네. 우리나라 게임 섹터의 수급상 보통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NC소프트 갈 때 한꺼번에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온기가 지금 퍼지지 않고 딱 네. 펄어비스 안에서만 움직이는 정도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내 게임 섹터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지금 예.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의 좀 약세 시기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네. 펄어비스보다는 TCK. 네, TCK를 제가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인우 전문가께서는 수급이나 이런 쪽 잘 보시니까 지금 펄어비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4월 15일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팔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중국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멸해서 같이 네. 좀 동반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팝니다. 파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초이스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수급상 안 좋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것도 자, 있습니까? 펄어비스는 오늘 네. 개별 장세에서 오늘 뭐 이렇게 이슈가 일단은 중국의 주요 웹장터에서 1위를 떠면서 했는데 네. 펄어비스는 사실 게임주 중에서도 우리 국내 게임주 뭐 여러 회사들이 많겠지만 네.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사실 아, 어찌 그렇죠. 보면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게임, 메타버스, NFT, M자들하고
N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G자 들어가면 네. 시장에서 좀 소외됩니다. 한 번 시세가 나왔었고 예, 이제 그렇죠. 네, 쉬는 예. 타임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나온 거는 그냥 뭐 좀 상징적인 어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 기업 자체에서는 선방했다고 보면 약간 되고요. 단기 호재 네, 정도로 단기 보세요?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게임 시장은 다 좋아지겠죠. 근데 모든 2,500개 기업들 다 보면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네. 단지 얼만큼 시장에 반영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거래가 안 되는 기업도 거래량이 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따지고 봤을 때 시장의 눈은 일단은 개인, 외인, 기관 이 여러 가지 시장의 현 상황에 잘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게임 시장은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가기 단기든 장기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시작해서는 그다지 우리 지금 나온 게 한 2주 전에 우리 N게임인가 한번 됐지. N게임이요. N게임 한번 네. 나왔죠. 그래서 네. 한번 나온 뒤로 지금 두 번째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게 선정하는 게임에서 게임이 거의 없다는 것은 네. 그냥 개별 장세 그냥 오늘 그냥 하나 오늘 생일 잔치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는 오늘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오랜만에 성장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길래 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의견은 TCK로 모아졌네요. 예. 네. 네. 자, 한 가지 펄어비스 관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자면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건 알겠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 근데 갖고 계셨는데 물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중국 판호 쪽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분들은 계실 거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좀 더 갖고 있어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저는 갖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쪽 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지금 그 개별 악재가 아니라 시장에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게임주를 관심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반대로 말하면 또 게임주들의 시장이 언젠가 또 관심이 부각될 것이고 순서가 또 온다는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별 악재라면은 제가 펄어비스를 나오세요라고 말을 할 텐데 네네. 그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서 저는 들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그냥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빛을 못 받고 있는 거니까 네, 그쵸.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네. 있으면 조금 더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우선은 TCK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니까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의 TCK 그리고 게임즈 펄어비스입니다. 결과는 네, 압도적으로 TCK가 73% 득표율로 승리를 했네요. 네. 네, 그럼 펄어비스 어쨌든 오늘 탄력 많이 받고 있고 또 기대감도 많이 불러일으킨 만큼 이 가격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저 펄어비스는 목표가 11만 원 잡고 있고요. 네. 11만 원이요? 예, 11만 원이요. 11만 잡고 있고. 11만 원이면 근데 사실 펄어비스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다른 거랑 거의 한 지금 한 1월 대비해서도 한 거의 20-30%씩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펄어비스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계속 현저해요. 횡보 치는 네. 거는 좀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꽤 그렇지만 좋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지금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예. 저 박스권을 해서 저 정보점 위쪽으로만 이제 제가 잡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펄어비스 아무튼 잘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올 하반기에는 원래 게임 시장은 하반기에 항상 좋았어요. 하반기에. 통상 하반기? 그래요? 통상 하반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좋았기 그래도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예, 올 노려봐야겠네요. 하반기까지 노려봐야죠. 네. 네. 지금 시장이 뭐든지 언제 내일 또 미국장이 떨어져서 우리가 또 국내장이 떨어질지 모를 어찌 보면 좀 뭐 살얼음 같은 장이기 때문에 네. 좀 뭔가 지수가 올라가고 좀 중대형주들이 좀 탄탄하게 실적이 올라오면서 실적주들이 계속 많이 성적 계속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근데 너무 악재가 구간이 너무 많다 보니 알겠습니다. 좀 그게 좀 힘들어질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TCK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예. 펄어비스는 그래도 좋게 잡아주셨어요. 11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까지는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4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8강 4라운드는요. 3,000당 제약. 여기는 이제 안약을 잘 맞는데요. 네, 3,000단 제약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뭐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제 오랜만에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네. 제가 그 상승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그건 그런데 어. 오랜만에 보니까 기쁘긴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상한가 몇 번 좀 가줘야 원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예, 많이들 지금 고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갈까? 아직도 솔직히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오늘의 상승이
크게 좀 믿어지진 않습니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횡보였다가 네. 약간 좀 고개를 듭니다. 네, 이러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그 정책주로 엮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죠. 우리 최인호 네. 전문가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 정책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면 1년 간다는 게 네. 바이오 관련된 육성 산업 이제 K 바이오로 거듭나겠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약회사들 거의 다 우리나라는 거의 바이오 시밀러 복제 네. 카피이기 때문에 그는 시설과 기반을 둔 큰 회사들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삼바부터 시작해서 네. 다 SK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 사이즈들이 대부분 다 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오면 복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크게 움직여주면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네. 어제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또 크다 보고요. 어제부터 계속 좀 오르고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국에 바이오는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부터 시작해 내년에 새로운 이제 국면에 들어왔을 때 이 네. 업종이 계속 더 나아질 거라는 어찌 보면 시대적인 일단은 그걸 보내는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셀트리온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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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김영우 전문가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삼천당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엇갈리는데 우선은 삼천당 제약 있잖아요. 네. 오늘 왜 오르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어제 이제 발표를 인수위원회에서 네네. 말을 한 부분이 어제 드론을 얘기했거든요. 드론. 네, 드론도 얘기하고 바이오 쪽도 얘기하니까 오늘 이제 시장에서 장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또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를 꾸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정책이 어떤 거를 우리는 밀겠다, 어떤 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런 말 한마디에 지금 많은 섹터들의 수급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기대도 예, 있고 예.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 네네. 항상 이러한 조그마한 건 아니죠.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날의 미증시의 그런 특이 사항에 따라서 섹터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지금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약사들 그런 대형 제약사들의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네. 상승세가 계속 갈 거로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관점이 좀 다르시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종목마다 뭐 임상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사라면 실적으로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약이나 바이오 그 자체에 앞으로의 시세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의 급등에 따른 급락에 따른 이제 악성 매물대를 네. 해결하기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그 코로나 치료제로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레피로나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네. 거기에 쌓여 있는 그 매물대들을 돌파를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번에 추세 전환도 했고 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아래에서 나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삼천당 제약이 좀 낫겠다. 차라리 네. 안약을 파는. 네, 맞습니다. 뭐 안약도 지금 팔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지금 계속해서 다각화되고 있어요. 이제 플랫폼 기술도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뭐 비만 치료제, 독감 백신 그런 여러 가지 약품들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 해외 시장 진출로도 지금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현지 법인도 지금 설립을 했고요. 네. 그러한 점에서 삼천당 제약이 좀 더 저는 좋게 보입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네요. 네. 삼천당 제약은 80년 된 회사예요. 80년. 그게 80년 됐어요. 1940몇 년도에 설립됐다고 뭐 지금 좋은 네. 말씀을 해줬지만 사실 네.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시밀러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복제? 다 복제예요. 우리나라 제약 기술이 그렇게 큰 성장률은 기존에 있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연구 개발해서 나오는 어쩌면 실험 효과지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확 나오는 건 그다지 크게 없습니다. 신약 왜냐하면 없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오랜 전통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년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기술력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기는 이제 MRI라고 해서 우리 조양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맞으면 혈관에 더 잘 보이게 하는 거. 맞아요. 그거는 원래 삼천당께 유명해요. 그렇군요. 네, 유명합니다. 그리고 안약도 유명하고 삼천당의 기본적인 거는 기초 베이스, 전문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네. 여성분들이 또 많이 써요. 삼천당에 보면. 왜냐하면 뭘 써요? 이제 신혼부부들 네. 이제
뭐냐 여성분들 이제 그 임신했는지 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삼천단계 대응 제일 유명해요. 아, 그랬군요. 이 기업은 원래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셀트리온하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뭐냐면 워낙 갑이기 때문에. 근데 셀트리온은 워낙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려셨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 모든 것을 업고 가려고 그냥 제가 그냥 잡은 거지. 저도 막 3,000단 가죠. 뭐 이렇게 맨날 예. 업고 가세요. 그냥 아, 왜냐 시청자분들은 또 이거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많이 물렸기 때문에 네네. 좀 이걸 좀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의 여운을 좀 같이 함께 하려고 응원을 하는 거죠. 해주시는 마음. 응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근데- 3,000단 가죠. 이거는 무조건. 근데 아, 3,000단 그래요? 차도 받으러 그럼 3,000단 결국엔 가야죠. 3,000단까지. 예, 그래도 셀트리온 가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셀트리온 가신다고 하니까요. 엇갈리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공 있는 3,000당 제약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네, 결국에는 셀트리온. 더 잘 많이 알려진. 물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네.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더 많이 있다라는 쪽으로 움직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000당 제약 뭐 최인호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 김용호 전문가도 그렇고 굉장히 내공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그럼 3,000당 제약과 관련된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는 46,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은 미미하지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다시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쬐끔이지만. 네,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을 기점으로 추세가 일단 전환이 될 거다. 근데 지금 46,000원 라인에서는 네.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한번 저항을 받고 갈 거다. 그래서 목표가는 46,0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3,000당 제약은 4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네. 올라가는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에 올라와 있는 종목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는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우먼 대 하림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시청자의 선택으로 공구우먼이 4강 첫 번째 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규모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언제 또 상장했냐, 역사나 이런 걸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매력으로 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계속 올라갔던 공구우먼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나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시고요. 우선 김영호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공구우먼 어떤 종목입니까? 현대차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뭔가 알 것 같지만 일단 예. 여쭤볼게요. 네, 어떤 현대차입니다. 거? 현대입니다. 현대. 예. 무조건 현대입니다. 공구우먼 아까 했는데 자, 공구우먼은 어쨌든 공구를 공동으로 해서. 약해져 버렸고요. 자, 그러면 공구우먼과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호 전문가께 네. 지금 현대차보다 사이즈나 이게 다 밀리기 때문에 그냥 이걸 선택하신 건지 공구우먼 매력이 적은 건지 실적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단기적인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현대차는 반면에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시장에서 공구먼 매매하시다가 좀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저는 네. 현대차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네. 실적이 선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뭐 넘버 원이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전히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 타겟층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걸로 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은 지금 공구우먼 자체가 뭐 작년에 워낙 이게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실적적인 면은 다 좀 우세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 뽑아라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공구우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지금 들어가기는 단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진입을 했을 때 그러면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지금 뭐 단타를 갖다 게임 들어가시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네. 공구먼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네. 정확한 사이즈와 정확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단타적인 측면에서도 공구우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중장기로 다 같이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현대차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짧게 보실 거면은 공구우먼이고
길게 보실 거면 현대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종목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현대차 대 공구우먼. 압도적으로 현대차 94%네요. 네. 네, 공구우먼은 6% 득표율로 좀. 공구우먼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아직 좀 네. 새내기 같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대차의 완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 공구우먼 가격 전략이라든지 좀 더 세심하게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 공구먼은 일단은 목표가는 42,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42,000원이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목표가보다는 조정 구간을 잡아야 된다. 저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매물대가 강하게 머물러 있는 곳이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50% 지점이 될 텐데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28,000원 정도 구간인 것 네, 같은데요. 27,000원에서 28,000원 네, 구간. 그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공구우먼은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네네. 단타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주셨고 또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2만 원대 후반. 네, 그리고 이번에 목표가는 4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우선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4강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압도적인 승리로 1라운드가 끝나버렸고요. 2라운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순도 흑연을 만드는 TCK가 올라와 있고 또 셀트리온이 3,000당 제약을 제치고 4강 라운드에서 붙습니다. 이것도 그게 큰 차이로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TCK 예, 그리고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쎄요. 둘 다 좀 내릴 만큼 내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슬슬 올라갈 때 됐는데 어느 쪽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우리 시청자들의 이런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까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TCK하고 셀트리온 어디가 좋습니까? 진짜 어렵네요. 그죠? 네, 진짜 정책의 셀트리온 그리고 반도체 TCK 정책입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정책 쪽 갑니다, 무조건. 예. 줄때 받아야 됩니다. 네, 예. 셀트리온 지금 계속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고요. 네, 자, 김영호 전문가. 전 TCK입니다. TCK. 저는 우선 김영호 전문가님이 왜 TCK를 골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층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 고단화를 시킴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단화를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TCK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낸드 쪽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낸드 쪽으로 이제 옆으로 올리는 늘리다가 이제 위로 늘려야 되는 그런 아파트처럼? 네, 맞습니다. 아파트처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순도 흑연이 좀 많이 이용이 될 거다라고 그때 쓰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예.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생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네. 그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장 증설도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오늘 나온 게 한 342억 원 규모고 자기 자본 대비 10%면 이거 공장을 좀 크게 늘린 거라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10% 정도의 자본금으로 이제 가는 거라면 이 자신이 있다. 우리는 그만큼 자신이 있고 공장을 증설해서 거기서 모든 또 물량을 또 생산해낼 그런 좀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전망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네. 이 TCK는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서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약 바이오에 물려 계신 분들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나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정책주들이 네. 사실은 크게 한 4-5개가 돼요. 큰 정책. 예, 큰 정책이. 예. 근데 지금 그 정책이 사실은 바이오가 끼진 않았었습니다. 원래 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냥 굵직하게 그냥 딱 들어가는 순간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크거든요. 바이오 쪽에서요. 바이오 쪽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 복제를 할 수 있고 그걸 대량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독일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네. 사실 국내 시장을 아시아를 기본으로 들어와서 이제 콜드 체인부터 시작해서 다른 중국이나 일본 시장으로 나갈 수 있고 허브적인 측면도 당연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방해 분위기? 그리고 네. 이 제약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테인키노 같이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그래서 콜드 체인이 다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또 영하 150도, 130도에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요구되는 게 까다롭네요. 예, 많이 되는 그 까다롭거든요.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일본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한국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를 또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입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사실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는 원래 삼총사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회사로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지금 사실은 많은 고점에서 많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투자가들이 많이 몰려 있겠지만 예. 저는 이게 개인적인 시각을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을 혹시 뭐 다른 업종에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는 몰라도 예컨대 백신에 관련주들 제외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바이오 업종 우리 암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씩 관심을 주고 왜냐면 지금 진짜 저점이에요. 모든 제약을 보면 거의 반에 반토막 다 났기 때문에 네네. 지금쯤 해서 미래를 한번 재테크한다는 생각을 하셔도 많은 비중 말고 조금 하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냐 안철수 그분도 네. 그 당시에 아무것도 그런 이해도 못하는 시절에도 그렇게 사서 그렇게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낸 것처럼 이게 배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미래에 대한 근데 복권, 준비다. 복권, 복권이다. 그러니까 복권이다 사다 놓고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정책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오랜만에 햇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분들께서 좀 많이 좀 여기서 손실을 줄인다든지 조금은 또 수익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셀트리온 최현우 전문가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셔야겠네요. 결과 보겠습니다. 오, 박빙으로 TCK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TCK. 그 은근히 셀트리온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좀 동시에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한 근소한 차이로 이기네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관련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자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께서 이제 바이오 헬스 이제 한류에 관련된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 있게 또 표명하셔가지고 또 네. 이게 의학 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좀 많이 불고 있는데요. 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저는 이렇게 목표가를 18만 9천 원, 18만 9천 원으로 네. 18만 9천 원이면 전고점 근처 거의 다다를 겁니다. 전고점하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근데 지금 11로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큰 회사들이 한 5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게 탑3 안에 들어가는 탑픽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으려도 능력이 있어야 주문 받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주문이 받으려도 능력이 있어야 받기 때문에 능력 있는 셀트리온 18만 9천 원으로 좋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18만 9천 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TCK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승전 가볼까요? 자, 결승에 올라간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고요. 하나는 TCK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현대차하고 TCK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들의 선택도 볼까요? 최인호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저 TCK 같은 경우에는요, 저 회사는 국내 최고의 세라믹 소재 회사입니다. 기업 자체가. 그래서 일본의 토카이 카본이라는 회사에서 합작해서 2000년 초반에 이렇게 된 회사인데 저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에서 원래 반도체 사업이 항상 이렇게 왕성할 때 우리나라가 한국 시장이 잘했었죠. 예 그렇죠. 한국 시장이 커질 거를 예상하고 한국에다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조인트 벤처고. 네, 그렇죠. 네. 그랬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사실은 엄청난 이게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 좀 상승세를 봐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 좋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입니다. 무조건. 장기? 예, 장기입니다. 그럼 종목은 그러니까, 예. TCK이세요? 그래서 지금 단기 장기로 지금 선택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단기로 예, 있는데 오케이. 예. 선택은 현대차인 장기로 하겠습니다. 예. 기농으로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네, 왜 그러냐면 선택해 주셨어요. 현대차가 지금 52주 최저가와 그다음에 고점가 했을 때도 그다지 지금 자리가 높지 않은 자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금액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겨울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중고차 시장이 열리면 크게 열릴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우리 김민아 님이 그때 말씀했잖아요. 뭐 중고차 자동차 인테리어 같은 거 차 고치고 튜닝한 그런 네. 업체들도 뭐 다 이렇게 같이 도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괜찮을 거라 봅니다. 예. 현대차 하나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수혜를 예상합니다. 입을 콩고물 네. 많이 네, 떨어뜨리는 그렇죠. 인절미 네. 같은 그런 기업이네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네, 잔치집에 저는 승부를 보겠습니다. 최인호 네. 전문가는 원래 이제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긴 전략을 좀 잘 짜시는데 또 저희 프로그램상 또 단타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잡아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의 스토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TCK로 가겠습니다. 네. 갈리네요, 끝까지. 네. 왜 그런가요? 일단 3D 랜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네. 여기 장비 내에 들어가는 그 SIC 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IC 링을 링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네. TCK가 실적을 좀 많이 가져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결국 이제 기업은 이제 실적인데 실적을 통해서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으로는 아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쌓여가면서 슬슬 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전의 거래량을 계속 뛰어넘는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말은 지금 음봉에서 거래량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봉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말은 매수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다. 그 말은 어떤 이제 세력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저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 TCK를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좀 각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이 엇갈렸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승전. 네, 현대차 61%, TCK 39%로 현대차가 TCK를 제쳤습니다. 자, 방금 김영호 전문가님 네. 고개가 막 뒤로 꺾이시면서 되게 네. 깊은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아쉬워가지고 TCK인데 이러면서. 예. 뒤로 해버렸네요. 뒤로 꺾어가지고 목이 살짝 아픕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상의 월드컵 오늘의 우승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6대 4 정도의 확률로 현대차가 TCK를 제쳤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께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는 원자재 값 상승과 각종 악재, 이는 수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스프라이즈를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1조 9,289억이라는 네. 작년 1분기에 비교해도 한 16%로 올랐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진짜 네. 받아쓰기처럼 참 잘했는데 네. 현대차의 일단은 하반기에 대한 일단은 사실은 무거운 그림자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정책이라든지 중고차 시장 진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차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청 밴드들에 대한 또 성장이 또 뛰어나게 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예. 53개의 계열사를 가진 현대차는 아무튼 좀 긴 호흡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목표가는 21만 원 잡겠습니다. 현대차 21만 원이요. 길게 바라보고 네, 지금 18만 8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TCK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TCK는 지금 거래량을 준수하게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일단 15만 3천 원, 15만 3천 원.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정고점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만 진정한 상승 추세로의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보고 저 있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차로 거기를 삼으시고 돌파를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우승자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21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떨어진 TCK는 15만 3천 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예, 몇 시부터 어떤 주제로 합니까? 배워야 산다 이제 끝나고 7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변동성 장세, 하락장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군요. 그러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제가 기술적 지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기술적인 네. 지표. 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보시면서 또 하나의 팁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7시 하락장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매매 전략, 기술적 팁 오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